계속해서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경률 마포일 전략공천 이 문제가 이번 한 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주에도 원희룡 전 장관을 이제 개항해서 추켜 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도는 행사에서. 근데 이번 주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의 정청래 의원과 좀 붙여보겠다라고 했다가 굉장한 논란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김성동 당협위원장 입장부터 좀 얘기할까요? 같은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날 옆에 같은 줄에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랬어요. 여기가 그 마포에서 한 거잖아요. 또 김성동 위원장이 일찍 오셔서 앞에서 인사하시고 맨 앞줄에 앉아 계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놀라셨던 것 같아요. 놀라시고 아예 예상 못한 네네. 거죠. 그 예상하셨으면은 안 오셨겠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안 앉으셨겠죠. 근데 이제 좀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발언 계속되는 중간에 이제 당협 지지자분이 오셔서 나가시죠, 이석하시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 좀 끝까지 듣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데에서 굉장히 인품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마음이 아팠고 근데 이게 전략공천이다, 찍겠다, 이 사람과 이 사람 공천 주겠다 보다는 이렇게 도전 선언했다, 김경률 위원이 도전 선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의 절차대로 가야죠. 당의 절차대로 가서 경선하고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협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오셨던 그 당협의 힘을 받아가느냐 하는 게 또 하나 가장 첫 번째 정치력의 실험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의 절차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승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면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은 공천 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기 지역에 출마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출마합니다라고. 그러면은 당에서는 공천 주겠다라는 전략 공천 것이죠. 하겠다는 이야기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보수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그 전날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비대위원장이 손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각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가만히 있으면 공천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승환 위원장 그래요? 여기야 저만 범지니까. 그런데 이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갑자기 날릴 수가 있구나. 우선 공천, 단수 공천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현역 의원들이나 출마자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정말 당이 난장판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김경률 위원장은 김성동 예비후보자에게 사과했지만 광고 듣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1월 20일 토요일 정치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당협위원장에게 김경률 회계사가 사과해야 된다. 장성철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과했으면 사과했어요 이미. 그렇죠. 사과했죠. 비대위원 했고. 근데 전화는 또 안 왔다고 하던데요. 김성동 그래요? 위원장 입장에서. 사과했다니까. 요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엔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조언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라디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항상 옳은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를 안 해보셨잖아요.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을 참모들과 약간 상의를 했으면 제대로 된 참모라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은 현직 당협위원장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행사장 상당히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김성동 당협위원장 좀 부르셔가지고 설득도 하시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하시더라도 갑자기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 선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네, 이제 그렇게 큰 반발이 없을 텐데 스토리네요. 네. 이거를 비밀스럽게 전격적으로 깜짝 이벤트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경률 위원 이제 입장에 따르면 자신이 좀 잘못된 정보를 줬다, 그러니까 비었다라고 생각해서 한 위원장에게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하던데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하도 이제 한심하니까 한심공천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예, 박문규 장관 때문에 김용남 의원 뛰쳐나간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삭줍기를 제3지대에서 하면 안 되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 데서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근데 현역 의원이 없는 데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이 없는 데는 검찰 인사하듯이 내 맘대로 하겠다. 검찰 인사는 별다른 원칙이 없고 주로 코드거든요. 법원 인사랑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검찰 인사는 핵심 수뇌부에 잘 보인 사람은 천안 이내로 잘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아니면 딱 부산 통영 정도만 돌거나. 근데 법원 인사는 되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그 뭐라고 하죠? 유도리가 별로 없는 인사인 시스템 인사가 더 성격이 짙고 물론 법원 행정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한동훈 장관의 검찰적 감각이 당 운영에 근육이 생기기 전에 그냥 드러난 거지 깜짝 비밀에 관한 강박관념과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이제 원래 그래서, 그렇다 지금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역들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현역의 이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걱정하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이 긴장해야 된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승환 의원.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시스템 공천하겠다 강조해 왔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게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냐 이렇게 아니 비판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김준우 위원장하고 저는 좀 걔를 비슷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이다. 용산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방식의 나라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검사니까 유능하다라는 논리가 저는 그동안 들어왔던 게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으니까 내가 다 알아.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인 그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검사 출신이 왔잖아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자예요. 지금 기존의 여의도 정치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었던 정치인들은 다 본인의 수사 대상이고 털어봤더니 별거 없어. 정치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와서 자기는 다른 언어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치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검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이 공천 방식 이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이제 생각과 정치 현실은 다른 거죠. 아 뜨거 하는 겁니다. 가장 우스운 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러겠지만 정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 공정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만에 하나 밀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당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 그 시스템을 무시해버리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걸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마포울에 이 출마를 시키는 공식 선언을 비슷한 걸 하면서 이게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에는 예를 들면 원희룡 저는 전 장관도 그런 마찬가지고 박문규 장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윤심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가장 우스웠던 게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어젠가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니 선관위에 들어가서 봤더니 당협위원장이 예비부 등록 안 했더라. 그래서 여기 비어 있습니다. 예, 예. 하고 비대위원장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요? 그럼 여기 하시면 되겠네. 이게 시스템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천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비대위라는 것은 당의 시스템 공천이든 공천에 대한 공정성이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기준을 서야 될 사람들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왕초보들이 모여서 수근수근대면서 없습니다. 여기 갈게요. 가세요. 하고 손들어주면서 자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여기 합니다. 하면서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반발하는 걸 초래했다라는 측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대표가 정치 초보 중에 왕초보가 와 있다. 겉으로는 폼 잡고 멋있고 내가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내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빈 껍질일 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나름대로 좀 중심을 잡고 정치를 해야
야당도 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예 정치를 모르는 검사 출신들이 저기서 그냥 칼질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근데 결국엔 그러면 그게 드러난 같은 거예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까요? 그 불편한 거는 그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쇼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수를 한 거고요. 저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다 해서 불편하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까지 연결이 다 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 망해요. 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저기 공천합니까? 그럼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 아니면 왜 불편한 심기를?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정치를 해본 사람이나 정부 판단한 사람은요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그냥 한번 정치 이런- 기본이 안 이건 되는 엎지르는 거다.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이거 수습 불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훈 비대위원은 이렇게 공천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니면서 당신 하세요, 당신 하세요, 당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동안의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없는 그 막말로 무슨 당나라라고 하죠. 그런 뭐 콩가루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 위원장 반론이요. 아니 우리가 네. 지금 뭐 김경률 위원을 뭐 강남에 줬습니까 대구에 줬습니까 가장 험지에 나가면서 지금 결의를 보이는 거예요. 마포에 그 정청래에 있는데 김경률이 나가고 수원 그 험지에 박문규 나가고 그리고 그 우리 광주에 그 박은식 나가고 계양에 원희룡 나가고 요게 우리가 뭐 꽃놀이 펴지고 지금 뭐 꽃가마 태워주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곳에 결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 내려 꽂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선 과정 지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지금 우리 당 걱정해 주시면서 여기 현재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냥 뭐 누구 내려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걱정하실 거면은 강서 때 진교원 내려 꽂은 것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그거 좋습니다. 그 네. 얘기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강서 때 진교원 내려 꽂은 것부터 김태우를 좀 얘기하셔야죠. 아니 우리 다시 소환시켜야겠어요. 과거 얘기 안 말고 돼. 그러면 네네. 민주당의 자객 공천 이야기로 좀 반론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민주당 자객공천 민주당 없잖아요. 민주당의 자객공천은 우리를 향한 자객이 아니고 친명 비명 가는 자객이잖아요. 내부의 문제다. 예, 내부의 문제죠. 저는 한 가지 좀 논리상 오류가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험지를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상 그 절차를 지켰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딱 김경률 비대위원 수준이다. 개찐 도찐이라는 점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수준이라서 참 참담하다고 비평을 하는 것이지 험지를 꽂든 어디를 꽂든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아직 절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 자객 공천이 뭐 친명 비명이다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들 자가 발전이에요. 당에서 자객 공천 한 적이 없어요. 아직 공천 공관위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그래서 저는 자객 공천 스스로 하는 사람들 다 손해 볼 거예요. 서영주 부대님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생방 중이라도 빨리 선거운동하러 가세요. 아닙니다.